네, 이번 시간에는 피부 유형 분석 파트인데요. 자, 이제 피부 타입별로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멀 스킨, 정상 피부의 성상 및 특징은 어떤 것인가 살펴볼까요? 일단 정상 피부는 모공이 섬세하고 매끄럽고 부드럽고 피부에 윤기가 나겠죠? 그리고 피부에 유수분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혈색이 좋고 피부가 촉촉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미나 주근깨 등의 색소 침착이 없어서 또 잡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수분 상태이기 때문에 세안 후에 피부 당김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정상 피부는요, 혈액순환이 좋아서 표피의 신진대사가 원활합니다. 그리고 각질층은 정상 수분 함량인 10에서 2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정상 수분 함량이 10에서 20%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정상 피부는 또 일반적으로 주름이 잘 보이지 않겠죠. 그에 비해서 이제 드라이 스킨, 건성 스킨, 그 건성 피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모공은 작아요. 그쵸? 모공은 작아서 외관상 보기에 피부가 매우 고와 보이지만 사실 맑지는 않습니다. 투명도가 좀 떨어지죠. 그리고 피지와 땀의 분비가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부가 건조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윤기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각질 수분 함량은 아까 10에서 20%가 정상 피부라고 그랬죠. 근데 요 건성 피부는요,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10% 이하로 부족한 편이겠죠. 그래서 피부가 거칠어 보이고 또 잔주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안한 후에 당연히 피부가 심하게 당기는 현상이 있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화장이 잘 받지 않고 화장이 들뜨기 쉽습니다. 그런 피부는 사실 피부 노화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피부입니다. 근데 오일리 스킨, 지성 그 피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성 피부는 모공이 어떨까요? 굉장히 크겠죠. 모공이 크다 보니까 표면이 귤 껍질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피지의 과다 분비로 인해서 피부가 항상 번들거리죠. 그리고 근데 각질층은 어때요? 두껍죠? 그리고 피부가 거친 편입니다. 또 이 지성 피부는 사실은 다른 피부에 비해서 외부 자극에 대한 저항력은 매우 강한 피부입니다. 단지 그 피부가 굉장히 오일리하기 때문에 면포나 여드름이 발생하기 쉬운 피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감성 피부가 있는데요. 민감성 피부는 모공은 작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부 조직이 섬세하죠. 대신인데 민감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비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심할 경우에는 피부가 붉어지고 심하면 가려움증 그런 반응까지 일어날 수 있는 피부입니다. 민감성 피부는 말 그대로 향에 민감하고요. 또 색소 침착이 일어나기 쉬운 피부 타입입니다. 그리고 약품이나 화장품 등의 자극에 피부 부작용을 트러블을 일으키기가 쉬운 피부가 민감성 피부고요. 역시 피부가 얇으니까 굉장히 민감하니까 그죠? 굉장히 좀 건조하겠죠. 그런 피부가 어때요? 세안 후에 당기고 그로 인해서 주름이 생기기 쉬운 피부 타입입니다. 또 이제 복합성,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복합성 피부를 살펴보면 T존 지성과 U존 부위, 여기는 건성, 그죠? 그리고 예민성 경향에 나타나는 형태로, 그러니까 T존 부위는 지성인데 또 나머지 부분은 건성이다. 복합적으로 다 있다는 얘기죠. 급격한 온도 변화나 신경 과민, 음식물이나 과로 등의 원인으로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한 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성 피부는 피부 조직이 전체적으로 일정하지가 않겠죠. 그럼 화장품 성분에 어때요? 네,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화장품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피부 타입입니다. 그리고 또 T존은 분명히 T존 부위는 지성인데 눈과 볼 주위는 피지 분비가 적어요. 그래서 건조하니까 잔주름이 나타나기 쉬운 피부입니다. 자, 근데 노화된 피부의 특징은요, 미세하거나 또는 선명한 주름이 얼굴에 보이겠죠? 그리고 자외선에 대한 방어력 또한 약해서 색소 침착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나 수분 등은 점차 감소하고 그래서 얼굴이 건조하고 당김이 심한 그런 타입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적으니까 표피가 어때요? 거칠겠죠. 그죠?
그래서 프리라디칼 이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불완전 산소에 의한 노화가 진행되는 피부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드름 피부도 있잖아요. 그쵸? 여드름 피부는 각질층이 정상보다 어때요? 두껍겠죠. 당연히 모공도 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화장이 잘 지워져요. 번들거리니까. 그리고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코나 뺨, 이마 등에 면포가 생기기 쉽습니다. 구진이나 농포도 발생하고 심하면 어때요?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하잖아요. 화농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하는 피부 타입이 여드름 피부고요. 또 낭종하고 또 결절이 함께 나타나고 그래서 이 흉터가 보이기도 하는 피부 타입이죠. 요거는 근데 이 여드름은 남성 호르몬 중에서도 안드로겐 그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색소 침착 피부가 있는데요.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인데 기미나 주근깨, 잡티, 또 오타모반 등이 피부 표면에 침착이 된 피부고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호르몬 불균형이나 일광 노출에 의한 색소 침착이 일어나는 피부. 그죠? 색소 침착 피부고요. 또 아토피성 피부도 있어요. 이 아토피성 피부는 피부가 점차 두꺼워지고 색깔도 검어지고 심하게는 갈라지는 그런 피부 상태가 문제성 피부죠. 그런데 요거의 원인은 사실은 유전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고 또 면역 등이 좀 결핍이 돼서 아토피성 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혈관 확장 피부가 있는데요. 이런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급격한 온도 차이나 자극적인 음식이나 또 갑상선, 성호르몬 장애, 내장기관의 이상,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고요. 혈관 강화 작용에 비타민 D와 B를 섭취하신다고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근데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요. 그 주로 체온이 낮은 부위가 있는데 콧망울이고요. 뺨인데요. 이런 부위에 생기기 쉽습니다. 피부 당김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막 그 열감, 달아오르는 느낌이 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근데 각화 과정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어서 각질층이 얇아지는 그런 피부 타입이 모세혈관 확장 피부입니다. 자, 근데 노화에는 자연 노화하고 광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개 한번 살펴볼까요? 광노화 이전에 이제 자연 노화는 말 그대로 환경과는 무관하게 별로 상관없이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하는 그 생리적 구조와 기능의 어떤 노화되어져 가는 과정. 여기 이제 자연 노화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광노화다. 요거는 이제 외적 노화라고도 말하는데요. 자, 자외선 또는 외부 환경의 노출의 누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화를 광노화라고 말하는데요. 피부 변화가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그 광노화는 무조건 피부가 두꺼워진다. 이게 답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또 굵고 또 깊은 주름이 생기고요. 불규칙한 색소 침착도 있고 또 피부가 거칠고 건조해집니다. 지금 광노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밖에 또 기미도 증가하죠. 검버섯도 발생하고 면역이 감소한다. 예, 자연노화와 광노화 구분져서 알아두시고요. 근데 피부색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 피부색은요, 건강 상태에 따라서 황달 등의 피부색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멜라닌 색소 형성은 자외선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요거를 문제 내기 쉬워요. 자외선을 적외선으로 살짝 바꿔놓으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조심하시고요. 이 색소는, 여성보다는 남성, 그 젊은 층보다는 당연히 고령층에 색소가 많죠. 그리고 근데 그 피부의 황색은요, 카로틴에서 유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피부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문제 1번. 피부 유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에 밑줄 꼭 치셔야 됩니다. 보기 1번, 틀린 거 찾는 거예요. 1번, 정상 피부. 유수분 균형이 잘 잡혀 있다. 네, 맞죠? 그죠? 예. 그리고 보기 2번, 민감성 피부. 각질이 드문드문 보인다. 이거보다는 민감성 피부는 어때요? 피부가 좀 건조해서 세안 후에 당김도 많이 당기는 현상 나타나고 주름도 생기기 쉽고 요런 게 민감성 피부예요. 그쵸? 예. 보기 3번 노화 피부. 미세하거나 선명한 주름이 보인다. 맞죠?
네, 보기 4번 지성 피부. 지성 피부는 그 피지 분비량이 많고 또 모공이 어때요? 크고 표면이 귤 껍질 같아 보이기 쉽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1번의 답은 보기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2번 다 같이 한번 풀어보실게요. 세안 후 이마, 볼 주위가 당기며 잔주름이 많고 화장이 잘 뜨는 피부 유형은 네, 바로 답 나오시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세안 후 당기죠. 잔주름 생기죠. 화장 들뜨죠. 보습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답은 건성 피부가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3번 다 같이 풀어보실까요? 정상적인 피부의 pH 범위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요거 답은요. 보기 3번에 pH 농도 4.5에서 6.5 그 사이에 들어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요거는 정상적인 피부의 pH 범위입니다. 자, 문제 4번 풀어보실게요. 피부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옳은 것 찾는 거예요. 자, 보기 1번. 피부의 색은 건강 상태와 관계가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그쵸? 자, 보기 2번. 아까 앞에서 틀리기 쉬운 문제라고 한 건데, 그죠? 적외선은 멜라닌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멜라닌 색소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적외선이 아니라 자외선입니다. 네, 그리고 보기 3번. 남성보다 여성, 고령층보다 젊은 층에 색소가 많다? 아니죠.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자, 보기 4번. 피부의 황색은 카로틴에서 유래한다. 네, 요거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기출문제 5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5번은 광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로 틀린 것은 여러분 밑줄 치세요. 자, 보기 1번. 굵고 깊은 주름이 생긴다. 광노화 맞아요. 그쵸? 자, 보기 2번. 피부의 표면이, 이거 또 나왔네. 얇아진다가 아니라 광노화는 피부의 표면이 두꺼워진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 불규칙한 색소 침착이 생긴다. 맞죠? 그리고 보기 4번. 피부가 거칠어지고 건조해진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연노화와 광노화 구분져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요. 앞에서 배운 부분은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기로 보면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각각의 피부 타입에 대한 특징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